한 아일랜드의 행복한 가정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족의 일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딸의 건강 문제였는데요. 딸의 몸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을 때 엄마는 절망했습니다.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그 순간 엄마는 앞이 안 보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딸아이를 고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다 절망의 순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딸의 웃음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딸을 위해 고국을 버리고 한국 영주권까지 따려고 안간힘을 썼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환영합니다. 저는 아일랜드에서 온 줄리아 오코너입니다. 보건 전문가로 일하면서 남편 리암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딸 소피는 12살, 아들 노아는 6살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소피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빠르게 키가 자라더니 2차 성징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성장이 빠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밤마다 소피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걱정이 깊어졌어요. 혹시 성조숙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보건 전문가로서 관련 지식이 있던 터라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결국 지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를 만나 소피의 상태를 설명했죠. 그런데 의사의 반응은 너무 안일했어요.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몇 년 더 지켜보죠. 몇 년이라니요. 제가 아무리 우려를 표해도 의사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관망하자는 입장이었죠.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료학회에서 보건정책 관련 국제 세미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가족 동반 출장이 가능했기에 이번 기회에 한국 의료 시스템도 경험해보자는 생각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호텔에서 가족 건강검진 서비스를 안내받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피도 함께 검진을 받게 했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꼼꼼했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호르몬 수치까지 상세하게 검사했어요. 결과가 나온 날, 한국 의사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피의 성장 호르몬 수치에 이상이 있습니다. 성조숙증 초기 증상이 맞아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몇 달간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거였죠. 지금 치료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다음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본국에서 몇 년을 기다리라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거든요. 한 번의 정밀검진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린 한국 의료진의 실력에 놀랐고, 동시에 지금까지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아까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리암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리암과 저는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와 노아는 이미 잠든 상태였죠.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줄리아, 정말 확실한 거야? 리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았거든요. 몇 달간 본국에서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진단이었으니까요. 한국 의사가 보여준 검사 결과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부터 고령령 검사까지 모든 데이터가 명확했어요. 더 놀라운 건 치료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호르몬 치료만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지원, 교육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제안해 준 거였어요. 여기서 치료받으면 얼마나 걸릴까? 이암이 물었죠. 몇 년은 걸릴 거야. 하지만 우린 돈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야 해. 제가 답했습니다. 본국에서 몇 년을 기다리는 동안 소피의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의료진과 다시 만났습니다. 장기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죠.
호르몬 억제 치료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소피가 치료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똑같은 증상을 가진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는 모임도 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때 소피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나 학교 가면 괜찮을까? 소피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여긴 너를 받아줘, 소피야. 그 순간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전 재산을 정리해서라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리암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딸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기 전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들을 둘러봤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살게 될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아는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피는 달랐어요.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소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여기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 말에 우리 부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집을 팔고 가구를 정리하고 리암의 직장도 정리해야 했거든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우리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제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죠. 줄리아, 정말 미쳤구나. 그 먼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소피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이제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넓은 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었어요. 첫날 밤 내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노아가 젓가락질을 못해서 온 가족이 웃음바다가 됐죠. 소피의 병원 치료는 계획대로 시작됐습니다. 주 2회 병원에 가서 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세심한 케어에 감동받았습니다. 매번 소피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고 부작용은 없는지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더 중요한 건 소피의 학교 문제였습니다. 언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 초등학교에 편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의 배려가 정말 대단했어요. 소피는 특별한 아이예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소피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반 친구들에게도 미리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건 선생님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소피의 치료 상황을 공유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학교의 건강 돌봄 기록 시스템이었어요. 소피의 병원 치료 일정부터 복용 중인 약물까지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보건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 모두 연결되어 소피를 종합적으로 케어하는 시스템이었죠. 아일랜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소피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보건 선생님이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서 언제든 보건실에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감사했거든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국어 학원에 다녔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노아는 금세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죠. 동네 아주머니들도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점차 따뜻한 배려로 바뀌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서서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날들도 많았지만 소피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소피가 밝아졌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했는데 한국에서는 당당해졌거든요. 같은 치료를 받는 친구들과 만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한국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체류 비자 문제였어요. 관광 비자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고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해야 했거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요구 조건들을 들으니 막막했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증명, 한국어 능력, 거주 기간 등 갖춰야 할 조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웠거든요. F 영주권을 받으려면 최소 5년은 거주해야 하고 연간 소득도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계속 임시 비자로 연장하며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게다가 의료비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피의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제약이 있었어요. 리암도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축해온 돈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더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가끔 들리는 수근거림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 외국인 가족, 왜 여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야? 직접 들은 말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았습니다. 소피도 학교에서 가끔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친절했지만 몇몇 아이들은 소피를 외국인이라며 따돌리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소피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소피의 물음에 선뜻 답하기 어려웠어요. 저희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치료는 잘 되고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된 건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가족들이었어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씩 힘을 얻어갔습니다. 밤마다 한국어 책을 펼쳐들고 공부했어요. 토픽 시험을 준비하면서 문법부터 어휘까지 하나하나 외웠죠. 손목이 아플 정도로 한글을 써가며 연습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야. 리암에게 말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소피의 치료 경과를 볼 때마다 다시 힘이 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 소피의 성장 곡선이 정상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어느 날 동네 노인정 앞을 지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노아와 놀아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와 노아는 웃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희 가족 이제 우리 식구야. 할머니가 어설픈 영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을 들은 후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집중했어요. 보건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살려 외국인 대상 보건교육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파트타임이었지만 점차 일거리가 늘어났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었죠.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꼼꼼해요. 제 딸도 여기서 치료받고 있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심한 케어를 받고 있거든요. 강의할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며 설명했어요. 듣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리암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재택 시스템 개발자로 일할 기회를 잡았거든요. 한국 스타트업과 계약을 맺고
원격으로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소득 증빙이 가능해지면서 비자 연장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자기야, 이제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암이 첫 월급을 받은 날 저에게 말했어요. 더 큰 변화는 지역사회와 연결이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가족들과 함께 외국인 가족 영주권 모임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월 2회씩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임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응웬 씨 가족은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였어요. 응웬 씨가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처음 몇 년이 가장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응웬 씨의 조언대로 저희도 단계별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소득 안정화,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부 지원 센터의 도움이었어요.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가족 단위 정착,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하세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행정 절차부터 생활 정보까지 세세하게 안내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소피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고 치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학교에서 발표할 때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했습니다. 노아는 이미 완전히 한국 아이가 다 됐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거든요. 가끔 집에서 저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렇게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한국 음식을 능숙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이곳을 진짜 집처럼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나라는 우리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받아줬어요. 제가 느낀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소피의 치료를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곳이었거든요. 이제 영주권 신청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F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소득증명서부터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납세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까지 빠뜨린 것 없이 챙겼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족이 함께 갔어요. 소피와 노아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모두 동행했거든요.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코너 가족입니다. 담당자가 호명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서류 검토가 끝나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네요. 심사 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2개월이라는 시간이 마냥 길게만 느껴졌어요. 그 기간 동안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며 결과를 기다렸죠.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소피의 치료 경과도 확인하는 시기였어요. 정기검진 결과를 받는 날, 의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피의 성장 그래프가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3년 전 한국에 와서 처음 진단받았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불안하고 막막했던 마음이 이제는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 애가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어요. 리암에게 말하며 소피를 꼭 안아줬습니다. 영주권 심사 결과가 나온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어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왔거든요. 처음엔 스팸 문자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발신자를 보니 출입국관리사무소였어요. 손이 떨려서 문자를 열어보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F 영주권 승인 완료. 방문 일정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믿기지 않아서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죠.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영주권이 승인된 거였어요. 리암, 영주권 됐어. 집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리암도 처음엔 믿지 못하더니
문자를 직접 확인하고는 저를 들어 올리며 기뻐했어요. 소피와 노아도 우리의 기쁨에 함께 웃고 뛰었죠.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막막함, 언어의 벽, 경제적 어려움, 때로는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소피를 보살펴준 의료진들, 아이들을 품어준 학교 선생님들,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준 이웃들까지. 우리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거야? 소피가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도 당당한 한국 거주자야. 제가 답해줬습니다. 노아는 이미 한국어가 더 편했기에 와 대박 하며 뛸 듯이 기뻐했어요. 영주권을 받으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시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손에 쥔 영주권 카드를 보니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소피의 마지막 정기검진 날, 의사 선생님이 성장 차트를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만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3년 전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지금 소피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그날 저녁,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편으로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곳에서요. 이 사진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희망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진짜 고향이 되어준 곳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